내려앉는 아파트 단지. 이 길을 오고 가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어디에선가 나타난다는 그것. 이 수상한 텐트는 벌써 몇 달째 이 아파트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텐트 친 천천백이요. 밤에 타는 건지 맨날 혼자 살아. 아, 이거 뭐야? 그리고 텐트와 함께 나타난다는 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주소 자기 집 있다 하더라고. 게다가 자기 집도 있는 사람이라는데요. 인형 같은 거나 소리가 안 나고. 생긴 잘생기고 이쁘고 또 영어 쓰는데 보고 나 놀랐어요. 그리고 영어로만 막 대화를 해요. 영어.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여성. 멀쩡한 집을 두고 그녀는 왜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와. 소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개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다는데요. 개 짖는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복도에 냄새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저 집 현관문 밖으로 무슨 이렇게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그 개만 세 마리인가 네 마리 넣어놓고서나 사람은 안 보여. 주인이 사라진 것 같다는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아, 이 집인가 보네.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 냄새가. 벌레죠? 벌레가 막 있네요. 이런 데서 앞치가 지금 문 뒤에서 지금 앞치가 장난이 아닌데. 그 근원지는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쳐놓고 있다고. 이게 그 사람 그 집이야. 아니 거기에 텐트고 사람이 있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저쪽 뒤에 가버려 있는 거. 아니 집을 두고 밖에서 생활하신다고요? 주민들이 알려준 곳에는 크지 않은 1인용 텐트 하나가 쳐져 있었습니다. 안에 소지품도 보여요. 그녀는 왜 멀쩡한 아파트를 두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걸까요? 밤에 타는 건지 맨날 있어 거가. 거기가. 텐트 친 천천백이요. 집에서 잠을 못 잔 게 거와 자는가 봐. 제작진은 텐트 주인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쳐놓고 자도 돼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그때 텐트를 옮기는 한 여자가 보이는데요. 익숙한 모습으로 텐트에서 물건을 꺼낸 것으로 보아 그녀는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다. 이동한다. 잠시 후 씻긴 인형을 말리는 여자. 그녀가 들고 다니는 인형에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트라우마가 있는지 인형 같은 거나 소리가 안 나고. 차까지 운전하는 거 보면 정신은 말짱한 거 아니에요? 차도 데려다. 능력 없이 차를 두 대는 어떻게 먹는 거야? 아니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중공 저기도 잘하고 뭐 하여튼 영어 쓰는데 보고 나 놀랐어요. 그리고 영어로만 막 대화를 해요. 영어. 외국어에 능통하고 차도 2대나 소유하고 있는 여성. 아니 그런 분이 왜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녀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뭐 일광욕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난 사람들 뭐 그거 받아주는 거 싫어한다니까 말 받아주는 거. 낯선 제작진의 방문이 불편했던 걸까요? 곧바로 노트에 알 수 없는 외국어를 써내려 가는데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빠슬레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이거 빠슬레가 빠슬레? 이게 말하다예요. 이게 말하다는 말하다. 한국 아줌마가 말 시켜갖고 귀찮으니까 말 좀 하지 말라 했잖아.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여성. 좀 조용히 일좀 닫고 저기서 기다리라니까요. 사람 웬만큼 귀찮게 해야지. 내가 귀찮다고요, 내가. 가라고 대답하기 싫다고 그러잖아, 계속. 대화를 싫어하네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네, 평소 이웃들이 가서 말을 붙여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단 제작진에서 왔고요. 여기 세입자다니까. 여기 아파트 주민이라니까요. 주민인데 구조 내부가 이런 상태예요. 아파트 세입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집이랍니다.
집을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데요. 지난 8월 한 번 열렸던 집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버리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음식에 부패된 냄새들이 코를 찔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집안의 썩은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을 하는데도 정작 집주인은 치울 생각이 없으니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난리야 지금. 문제가 지금도 많아요. 보통 사람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는 못 살게 생겼으니까 나오는 거죠. 아까도 저기서 만났는데 출근하면서 만났는데 자기 집은 이상 괜찮으니까 바퀴벌레 약이나 옆에 집이나 바퀴벌레 좀 제공 좀 해달라고 나보다. 아 옆에 집에다가 바퀴벌레 약을 제공해달라고? 제공해달라고 자기 집이 자기 집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녀의 집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건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MBC에서 저 취재 왔는데 바퀴벌레 생산 공장이라니까 지금. 냄새에다가 개똥 오줌 간에 다 싸요. 아이고. 바퀴야 이렇게 박스를 사다 놓고 뿌리고 있어. 그 맥스푸스 이거 봐봐 이거 다 이게 바퀴약 짜놓은 거야 내가 못 들어오게. 아이고. 전부 다. 굉장히 그냥 썩은 내가 나고 여기가 진동을 했었어요 여름이라. 바퀴벌레 거짓말가 100몇 마리 나와 있었어요. 밖에? 이 저녁에. 그럼 그 안에는 얼마나 하겠어요? 저녁에 가서 수채 잡고 여기서는 F킬러가 없으면은 저 생활을 못 해요. 그 여자 지나갈 때마다 썩은 애가 난다니까. 그때도 바퀴벌레 두 마리나 붙어 있었잖아. 자칫거리고 상상을 좀 초월한다니까. 나는 저 여자만 보면은 온몸이 떨려요.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싶어. 진짜 너무 싫어서. 그녀도 저런 집안에서는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걸까요? 그녀를 지켜보던 어느 낮 시간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체 누굴까요? 수소문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중 선생님 되시죠?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녀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물건 제대로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물론 이제 지금 이랬지만 그전에는 두 애의 엄마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됐으리라 하고 전혀 생각도 못했죠. 아내의 현재 상황을 몰랐다는 남편.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아내가 사는 이 집 내부를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안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떨까요? 진짜 개판이네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집안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야,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점령한 건 다름 아닌 바퀴벌레였습니다. 진짜 많은데요. 와. 아니 얼마나 안 치웠으면 바퀴벌레가 저렇게 많을 수가 있지. 할 말이 없어. 악취 때문에 잠시도 머무르고 싶지 않은 이 공간에서 아내는 2년간 지내왔다고 합니다. 위에서 잤나 보네. 위에서 자고 먹고 했나 보네. 밑에는 강아지들이 자고 먹고 와서. 아버님이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와서. 글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솔직히 이런 모습은 어떤 데 있어 보겠어요. 어떻게 미안하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결국엔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 뭐라고 뭐 할 말이 없죠. 아내가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9년 전 아내가 집을 떠날 때 더 확실히 붙잡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저렇게 도망다니다시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핸드폰도 필요할 때만
연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연락이 아니라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연락이죠. 제가 전화 거는 거나 문자를 좀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집사람이 혼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데 이렇게 떠돌아 살다 보니까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죠. 16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녀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인정받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져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워오던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생활하고 하는 모습이 뭐 사치스럽지도 않고 애들 둘 키우면서 남한테 끼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좋고 괜히 정이 가는 얼굴 있죠. 그리고 수수하고 괜히 마음에 들고 아 이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였던 그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정상 떠날 수 없었던 그를 남겨두고 두 아이와 훌쩍 떠나버렸는데요. 그동안 혼자서 애들 둘만 키우고 있는 그 한국에서 사회가 좀 눈치가 좀 따가웠나 봐요. 본인이 이겨내기에. 그래서 그 자기가 다니던 좋은 직장도 다 정리하고 퇴직금하고 갖고 있는 집도 팔고 해서 그래서 간 거죠. 저는 가지 마라. 나랑 결혼을 하고서 여기서 정착을 하자. 근데 그 친구는 굳이 간다고. 그런데 영국으로 떠났던 그녀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뭐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밤인가. 갑자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해서 딱 가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에 분수대 같은데 다리 엉덩이 걸쳐 앉아서 그냥 땅만 보고 있는 모습. 딱 보니까 짐도 없이. 근데 이제 가방만 달랑 들고 와서 참 안쓰럽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내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만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를 해서 진짜 남편이 돼주기로 마음 먹었다는데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좀.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이상 증세를 보였고 그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층이나 환각 때문에 뭐 달리는 차에서 자꾸 문을 열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불이 났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부랴부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아이고. 아이들과 떠났던 영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그녀의 둘째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집세는 나가야 되고 하니까 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막상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모아둔 돈은 서서히 바닥나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건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낯선 이민 생활의 고통이었던 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학교에 간 지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야 말았다는데요. 그때부터 모자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폭력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말도 하고 욕도 하고 물건도 부시고 물건 집어 던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거의 맞고 지냈던 것 같아요. 형이 좀 그러네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주변에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를 그렇게 많이 때리더라고요. 정말 눈만 마주치면 때릴 정도로. 아이고. 그렇게 많이 이유 없이. 이유 없이요. 부풀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현실 앞에 그만 무너져버린 아내는 결국 마음의 병을 안고 돌아왔는데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준 한 사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주고 있어요. 조금씩 150, 200 올라가다 지금은 300만 원이 된 지 한 3년 됐나? 만약에 내가 안 가거나 내가 안 주면은 저 사람 어떤 모습으로 될 그런 모습이 상상 속에 보이는 거야.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지 않을까나 해서 갑자기 이렇게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러면은 또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암스러운 모습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과거가 저한테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는 구청과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됐는데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아. 거의 1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집안이다 보니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거 뭐 재난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은데요. 놀랍습니다, 진짜로. 뭐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이게 실화인 거잖아요. 실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살아있어요, 지금. 그간 바퀴벌레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깨끗해지는 집을 지켜보니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유, 이제 동네 주민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아유, 이웃분들이 얼마나 속이 깨끗해졌을까요? 6시간 만에 끝난 대작업. 아이고, 시원해. 쓰레기 양만 트럭 한 대 분량에 달했습니다. 와.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좀 치료도 받고 좀 케어 좀 했으면 좋겠어. 가족들이나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 저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불쌍하잖아. 안타깝고.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네요. 남편은 아내가 이 집에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며줄 생각인데요. 건강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는 건강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우선 여기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되게 고맙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야죠, 열심히. 둘째 아들도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냈습니까? 제 입장은 지금 그 미국 갔다 오면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명한 데가 그냥 지나거나 지나거나 가는 데가 다 끊어졌어요. 안 외롭습니까, 근데 그래 살면? 외로움은 없어요? 하나도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들이 자리를 비우자 서서히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조금 아주 좋아요. 편하고. 완전히 무슨 속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이 생각하고 뭐 평가를 내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좋지가 않은데 속은 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 그렇겠죠. 가장 좋은 제 바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저랑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솔직히 바람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새롭게 뭐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집사람을 좀만 낮추면은 충분히 둘이 나머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